안녕하세요. 일과 수련을 병행하며 정신 밝히는 연종원 조식법을 수련해온 제가 수련하긴 낭만입니다. 이번 영상은 2021년 8월 진행된 봉우탄 호흡학교 제5회 철야수련대 후기 하편입니다. 상편에선 좌협에서 옆길로 센 호린이의 수련단과 선배 학인들의 조언을 들어보았습니다. 이번 편엔 어떤 내용이 있을지 제5회 철야수련대의 후기 함께 보시죠. 1시간 정도 수련 문답을 하고 도인법을 했다. 교장선생님께서 제대로 된 도인법을 하려고 요가 버전 1, 2를 준비했는데 요가 초보 수준으로 준비했단다. 누워서 다리, 팔 스트레칭 위주로 30분 정도 했는데 이미 굳은 몸이라 따라하는데 쉽지가 않았다. 하다가 왼 옆구리 통증이 도져 무척 힘들었다. 몇 달 전 골반 여는 운동을 하면서 옆구리 통증이 생겼었다. 골반 운동을 안 하면서 통증도 사라졌었는데 요가 도인법을 하자 다시 도졌다. 철야수련 마치고 귀가 후에도 옆구리가 움직일 때마다 송곳으로 찌르는 통증이 와서 한의원에서 침과 물리치료를 일주일 이상 받았다. 왼 옆구리 엉덩이에 침이 살 속을 뚫고 근육에 닿자 물고기가 파닥이는 듯한 진동이 오며 그 부분이 저릿저릿했다. 침 맞는 내내 계속 그랬다. 도인법 시 그쪽 근육에 다시 문제가 생긴 듯 했다. 여기 학인들은 몸이 굳은 50대 이상이니 이들 몸으로 할 수 있는 기초 요가가 필요할 것 같았다. 도인법을 마치고 10시 반경 수련 준비를 위해 일부 학인들이 운동장으로 나갔다. 창고에서 3개 방석을 꺼내 운동장에 충분한 거리를 두고 깔았다. 10시 50분경 연정원 대전지부장이시고 봉우탄 호흡학교 교감 2인 중 한 분이신 류지연 학인께서 철야수련 참석차 와주셨다. 고맙고 반가웠다. 비가 오다 말다 하다 보니 수련 장소를 두고 학인들 간 의견이 분분했다. 밤 11시경 보름 전야 우중수련을 시작했다. 야외파, 일명 광야파. 수련하러 왔으니 일단 야외에서 수련을 하다가 비가 많이 오면 실내에서 하겠다는 파. 불타오르는 수련 열기에 중독된 학인들이다. 이들을 보니 이육사의 시 광야가 생각났다. 7명이 이 대열에 참여했다. 가능했던 게 비가 오긴 했는데 안 오는 시간이 더 많았고 와도 잠깐씩만 왔고 수련에 방해받을 정도는 아니었다. 현관파, 일명 관조파. 2명이 현관 입구에서 수련을 했다. 처마가 있어 비가 와도 수련이 가능했고 보름밤 우중 야경을 관조하며 즐길 수 있는 명당 자리였다. 이곳을 잘 알고 있어야 선점할 수 있는 자리인데 누군가 하고 보니 이곳을 잘 알고 있는 학인들이 명당 자리를 차지했다. 규모가 딱 2명 앉을 자리였다. 정자파, 일명 실속파. 주변 경치를 감상할 위치는 아니었고 지붕이 있어 비를 피해서 수련하기 좋은 곳이었다. 바닥도 마루라 평평해서 수련만 생각했을 때 실속 있는 자리였다. 처음엔 2명이 정자를 선택했다. 여기에 1시간 정도 지나자 야외파에서 한 분이 이곳으로 왔다. 교장쌤이라고 밝힐 수는 없다. 3명이 앉기엔 좁은 공간인데 상황이 상황인지라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한쪽 자리를 양보했다. 교장이라서 자리를 내준 것은 절대 아니다. 이렇게 3팀 3색으로 나뉘어 보름 전야 우중수련을 했다. 나는 호흡학교와 명명의 단톡방에 제5회 철야수련 시작하는 홍보 사진을 올리고 야외파 학인들 사진과 동영상을 찍고 현관파, 정자파 사진을 찍었다. 정자파는 빛이 없어 찍다가 포기했다. 11시 40분경 작업을 마치고 의자를 들고 정자로 갔다. 정자파 이일영 학인이 반겨주었다. 이 학인의 조그만 손정등을 조명 삼아 못 찍은 정자파 사진을 찍을 수 있었다. 이때
교장쌤이 짐 들고 이사 와서 같이 인생사실 찍게 되었다. 아주 즐겁게 몸을 사리지 않고 찍었다. 산불봉을 마주하고 앉아 숨을 고르는데 집중이 힘들었다. 보통은 30분 정도면 적부, 신부에 들었는데 오늘은 쉽지가 않았다. 심파 가라앉히려고 숨을 고르고 또 고르는데 쉽지가 않다. 왜 그럴까? 날씨 탓일까? 기운 탓일까? 중간중간 바람이 거세게 불어왔다. 다행히 비를 머금지는 않았고 살짝 온기가 묻어 있어 춥지도 않았다. 그런데 집중 들어가기가 힘들었다. 그렇게 심파 가라앉히다 전반자 수련을 마쳤다. 새벽 2시부터 30분 정도 휴식을 취했고 일부는 전반자 수련 마치고 귀가를 했다. 휴식시간 홀이니 코스는 찾는 확인이 없어 개점 휴업을 하고 나도 모처럼 휴식을 취했다. 휴식 시간에 선생님 일화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그중 만주에서 독립운동 하던 시절 이야기를 정리해 본다. 젊은 시절 선생님께서 만주에서 독립군 활동을 했다. 여러 가명을 사용해서 선생님의 신분을 철저히 숨겼다. 독립군의 책사였고 홍범도, 김자진 장군과도 함께 일했다. 선생님께서 젊은 시절 독립군 활동을 하셨다는 얘기는 들었었는데 홍범도, 김자진 장군과 함께 일했다는 얘기는 오늘 처음 들었다. 선생님이 독립군의 군사였고 홍범도, 김자진 장군과도 일을 하셨다면 봉오동, 청산리 전투의 승리 뒤에 누가 있었는지 짐작이 갔다. 바로 선생님이 계셨다고 본다. 고종을 떠나 만주 땅에서 봉우 선생님과 홍범도, 김자진 장군께서 서로 함께 힘을 모아 일본군과 싸워 이기셨다니 감회가 새로웠다. 이번 광복절에 카자흐스탄에 있던 홍범도 장군 유해를 장군 사후 78년 만에 봉안해서 대전 현충원에 모셨는데 후인으로서 정말 기쁘고 고마웠다. 평소 TV를 안 보는데 홍범도 장군 유해 봉안식은 일부러 찾아서 봤었다. 보는데 홍범도 장군의 일기 중 일부가 나왔다. 전투 중 중대장이 전사했다. 양순이가 죽었다. 중대장이었던 아들의 죽음을 일기 속에서 단 2줄로 기록해 놓으셨다. 부인은 장군의 의병활동으로 체포되어 고문을 받다가 순절하시고 여기서 나도 모르게 눈가가 붉어지고 가슴이 먹먹했다. 뭔가 뜨거운 기운이 아래에서부터 올라왔었다. 그런 홍범도 장군과 봉우 선생님께서 동기로, 전우로 만주에서 같이 독립운동을 하셨었구나. 늦었지만 이제라도 장군의 유해를 고국으로 모셨으니 발전된 고국 땅에서 영면하시길 기원한다. 휴식 후 호박교와 명명의 단톡방에 피로 풀고 하시라고 수화차 한 잔 배달하고 후반야 수련하러 정자로 갔다. 이일령 학위는 귀가 시 안전운전을 위해 취침하러 가고 교장쌤, 김실장, 조총무님이 담소 중이었다. 40분 정도 얘기를 나누고 수련산매에 들었다. 수련 내용은 전반야나 큰 차이가 없었다. 비와 바람 부는 날씨랑 연관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평소 대비 집중력이 현저하게 낮았다. 후반야 수련도 대부분의 시간을 심파 가라앉히다 보냈다. 수련 중 시간이 얼마나 갔을까? 언제 끝나나? 이런 생각이 들며 시간이 더디게 갔다. 공부를 하다 보면 잘 되던 수련이 어느 날부터 어려워진다. 수련 시작해서 빠르면 5분 이내에 족부, 신부에 들고 늦어도 20-30분 이내에 고야에 들었는데 1시간, 2시간이 다 가도 심파 가라앉히기 힘들 때가 있다. 이런 경우는 대부분 열어놓은 뱃속길에 기운이 차오를 때였다. 더 차오를수록 심파 가라앉히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렸다. 이런 때가 오면 각오를 단단히 해야 한다.
수련은 힘들고 일각이 예삼추기 때문이다. 정말 시간이 안 간다. 초기에는 이런 상황이 오면 정말 공부 안 된다고 의기소침했었다. 며칠 전까지 그렇게 순하게 잘 들어가고 20-30분 안에 바로 적부, 신부에 들었었는데 수련시간 끝날 때까지 적부, 신부는커녕 심파 고르다 끝나니 미치고 환장할 일이었다. 몇 번 반복 경험을 한 후에야 이 현상은 불유불식으로 공부를 하고 유기가 잘 되어 뱃속길에 기운이 꽉 차 올라올 때 나오는 상황임을 알게 되었다. 다만 선배가 있어 조언을 들으면 좋으련만 몸으로 몇 번 겪은 후에야 알게 되었다. 그래서 이런 구간에 들어오면 힘은 들지만 이렇게 해서 한관열도 열게 되니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버티기에 들었었다. 수련을 해보면 한 달 기준으로 했을 때 대충 계산해 보면 일주일 정도는 잘 되고 나머지 3주는 힘들었던 것 같다. 잘 되다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힘들었다. 새 길이 나고 공간이 생겨 수련이 잘 되다가 기운이 차오를수록 호흡수가 줄어들면서 심파 가라앉히기가 어려워지고 그러다 새 길이 나면 또 잘 되고 기운이 차오르면 다시 힘든 여정이 반복되었다. 이 내용을 호린이들은 꼭 기억했으면 한다. 수련하면서 속이 답답해지고 호흡수가 줄면 공부 안 된다고 걱정들 많이 하시는데 실상은 그 반대다. 매일 불유불식 하다 보니 공부가 제대로 잘 되어서 나오는 현상이다. 이럴 때가 오면 어떻게 해서든 수련 시간을 늘리는 게 좋다. 제가 수련은 하루 4시간이 목표다. 하루 수련 시간을 더 늘리려고 노력하고 불유불식에 더 매진하면 된다. 그럼 단전에 기운이 더 많이 모이게 되고 새 길도 더 빨리 열게 된다. 오늘 비 오고 바람 부는 날 철야 수련은 이런 때 즐겁게 하는 버티기 수련이었다. 오전 6시 철야 수련을 마치고 사무실로 들어와 휴식을 취했다. 유일주 학인이 사온 포도, 지난번 대회 때 김일범 학인이 사온 복숭아, 김 실장이 계란 반숙을 준비해서 빈속을 잘 채웠다. 일이 급해 바로 가야 된다는 최고령 참석자이신 정일주 학인을 그냥 보낼 수 없어 계란 반숙이라도 드시고 가라고 잡았다. 이 학인도 일이 바빠 새벽 5시 반경 가고 나머지 학인들은 좀 휴식을 취할 수 있었다. 오전 7시경 전후로 김일범 학인도 출발했다. 휴가 기간이 남아있는데 회사 일이 생겨 가봐야 한다고 했다. 5월 진행된 제2회 대회 때부터 참가한 학인이다. 당시 김학인이 한 말씀 중 기억에 남는 것은 오늘 조식을 배우러 온 것 같은데 조식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해서 우리들을 대략 난감하게 했었던 것이었다. 당시 교장선생께서 잠심 수련을 하실 것을 권해드렸었고 나는 김학인께서 수련을 잘 하실 수 있을지 걱정을 좀 했었는데 김학인은 골반이 아픈 몸임에도 철야 수련 시 정말 조식이 뭔지도 모르는 호린임에도 의자에 앉아 전반야를 완주했었다. 그 이후로 내 걱정과는 달리 철야 수련 대회 때마다 참석을 하시고 틈틈이 호흡학교 일도 도와주셨다. 올여름 휴가를 호흡학교에서 보내고 있었고 이번 철야 수련 대회에도 적극 참여해 주셨는데 출발하면서 한 말씀 하셨다. 휴가 기간 동안 밤에 혼자 수련하다 보니 좀 무섭기도 했었는데 이렇게 같이 하니 무서움도 사라지고 정말 좋았다고 하시며 웃으며 귀가하셨다. 조식도 잘 모르는 학인이라 해서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지내고 보니 말없이 조용하면서도 은근과 끈기가 대단한 학인이었다. 이렇게 바쁜 학인들을 보내고 남은 학인들은 정자로 옮겨 수련담을 나눴다. 2시간 정도 수련담이 이어지고 피곤함이 몰려와 나는 10시경 대강당에서 잠을 청했다. 식사하러 가자고 교장쌤이 깨워서 보니 11시. 1시간 정도 잤다. 토종백숙 잘하는 곳이 있다 하여 그곳으로 갔다. 가보니 유학인 사무실 근처였다.
고기가 살짝 질긴데 쫄깃하니 맛이 있었다. 국물도 훌륭했다. 사장님네 인심이 후했다. 인삼주부터 서비스가 좋았다. 체라수련하며 바닥난 체력을 만나고 좋은 토종닭으로 원기 보충을 잘하고 다음 대회를 기약하며 헤어졌다. 만나고 건강에 좋은 점심을 제공해 주신 조총무님께 감사드린다. 잘 먹고 건강해야 수련을 잘 할 수 있다. 건강한 몸으로 다시 만나요. 이상 제5회 체라수련대회 후기 마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